최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여느 때하고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셨어요. 어휴, 저는 웬 청년분이 들어오시나 했네요. 감사합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용종이라는 거, 대장 용종, 네. 요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들었으면 해요. 네, 요즘에 대장암 말기 환자들이 참 많이 저희 병원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 근데 네. 대장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말기까지 가지 않고도 미리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드문 암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은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진단을 해도 뾰족한 수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췌장암을 진단을 해도 사실 속수무책이고 빨리 발견했다고 해서 환자분이 오래 사는 것도 거의 아니고 오히려 그냥 치료만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반면에 대장 암은 이 조기 진단으로서 완치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네. 대장암 예방에 용종을 발견함으로써 95% 이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운전할 때 시트벨트 매지 않습니까? 그 매는 이유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시트벨트를 매므로써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생각해서 시트벨트 네. 매는 것처럼 이 대장 용종도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함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기에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러시군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용종을 그대로 놔두면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대장 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장 용종 없이 대장암을 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용종 다음이 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99%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또 대장암 발생 환자들은 대장용종이 많아요. 그리고 또 대장용종이 드신 분들은 대장암 발생률이 또 높아지고. 네. 따라서 이 대장용종은 쉽게 말해서 하나의 신호, 대장암의 신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사람들도 많고요. 네. 이거는 찾기도 너무 쉽고 또 수술이나 이런 거 없이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이 성인들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한국에 2015년도 보건부에서 나온 이 조사를 보면은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 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동양 남자분들이 제일 이 암 발생률 중에서 대장암 환자 중에서 한국 남성들이 대장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 합니다. 백인을 제쳐놓고. 네. 그래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식생활로 원인을 두기도 조금 백인보다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더 인스턴트 음식 먹고 그러시진 않지 않을까요? 고기를 많이 드신다든지. 반드시 식생활, 그러니까 네.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이 백인들은 담배는 좀 덜 피지 않습니까? 거기 네.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은 음식도 이제 백인처럼 이제 햄버거니 이렇게 이제 육식을 많이 드시고, 네. 아무래도 LA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게 네. 되는데, 또 거기에 담배 술까지 더하시니까요. 그런 습관은 또 한국식으로 그렇죠. 한다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의 나쁜 걸 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중국이나 일본 사람보다 훨씬 대장암 발생률이 한국 남성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이 1915년도 한국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 성인 네. 남자들의 대장 용종, 그러니까 이 대장암의 그 씨앗이라는 그 용종의 발생률은 38%. 예, 그러니까 뭐 가끔 생기는 게 아닙니다. 38%면 무척 높죠. 예, 그러니까 거의 네. 40%인데, 네. 그러면은 10명 중 4명은 대장 용종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 다행히 여성분들은 좀 발생률이 적은 편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담배가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비교적 덜 피시니까. 그런데 여자분들은 20%, 21%인데,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은 네. 또 대장 용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한국 분들은 아무래도 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매년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건강은 이제 지키고 있다. 자신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시죠. 안심되시죠. 네. 그러냐면은 네. 이제 위암을 다들 걱정하는데 그럼요. 위내시경이 깨끗하다. 근데 대장 검사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말기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장암 환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또 좀 재밌는 것은 LA 사는 한국 분들 위암 이 병기를 검토해 볼 때 가장 조기 위암들이 많아요. 다른 민족보다. 네. 그러니까 남미 환자가 위암이다 하면 돌아가셔요. 말기에 오니까. 그렇군요. 반면에 한국 분들은 대장암의 경우 말기분이 많으시고, 그렇죠. 위암은 초기. 위는 네. 다들 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도 내시경을 하시고 조금 하니까. 소화되면 내시경하러 네. 오세요. 그리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왜 오셨냐면 내시경하러 오셨어요. 반면에 대장 이야기 꺼내면은 그거는 왜 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는 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다. 맞습니다. 그러셔서 맞습니다. 더 좀 맞습니다. 꺼려지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아주 특별히 여성분들은 더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이 절차가 장을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네. 위내시경 때는 아침만 안 먹고 굶고 커피만 가시면 되는데. 안 드시면 네. 되는데 이거 설사하고 약 마시고 그러면 아이고 힘들다 그거 왜 해? 예. 이러신 분이 많은데 이제 병원에 이제 아신 분이 대장암 때문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그런 거 한 번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 하루 좀 힘들게 네. 준비하는 것을 시행함으로써 그것을 방지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반면에 그것만 생각할 때는 물론 위내시경에 비해서는 힘들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절차도 좀 복잡하고 네. 또 좀 뻐근하고 좀 거부갈 수 있고 하지만 이 병이라는 거는 항상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예전에는 위암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대장암으로 유행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옛날 50년 전 생각만 하고 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슈런스나 보험회사에서 편지가 날라옵니다. 네. 나이 50 됐으니까 대장 검사하십시오. 하라고. 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 네. 그런데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편지가 날라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또 옆에서 누가 좀 힘들었다 그러면 나 안 해. 또 그러다가 이제 오시면은 벌써 이거는 병이 기계가 안 들어가요. 너무 이 암이 커서. 어머. 암덩어리가 커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네. 할아버지 좀 변비가 있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예. 기계가 안 들어가고 그거 막혀서 암이 큰 게 그렇죠. 꽉 차 있어요. 그렇죠. 몰랐대요. 그냥 변비인 줄 알았다. 통증도 없으셨어요? 통증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냥 변비 좀 고쳐달라고 오셨는데 고치기는커녕 이건 수술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항암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네. 또 이제 앞으로 고생길이 아주 훤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5년 전에 오셔서 대장 내시경 하셨다면은 지금 전혀 그런 일이 그렇군요. 없죠. 네. 그러니까
뭐 운전하실 때 시트벨트 매는 거나 또 그 엔진 오일 체인지 3,000만마다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좀 잊지 마시고 네. 꼭 반드시 나이 50에 이르시는 분들은 건강 챙기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드문 암이라면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 암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겠습니까만은 이거는 우리한테서 흔한 암 그렇죠. 1위였기 그러니까 때문에 1위로 그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1위 아니면 2위인데 네. 지금 뭐 언제 누구를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일 으뜸가는 암 질환으로서 너무 우리 한국인들이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암 질환이고 그렇죠. 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미리 검사해서 용종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암을 95% 이상 네. 방지할 수 있다는 걸 네. 생각할 때는 한번 좀 엄두에 두셔야 될 그러한 검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오늘은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 모시고 대장 용종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린 후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방송 건강이 있는 아침 듣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대장 용종에 대해서 대장 용종 그대로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요, 뭐 대장암으로 가는 확률이 한 95% 정도라고 그러셨나요? 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용종은 결국 씨앗이니까 예. 뭐 씨가 어떨 때는 뭐 안 자라고 그냥 거기서 씨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있지만은 결국 세월이 흐르면은 최종적으로는 암으로 문제를 발전한다고 일으키게 되고요. 크면 클수록 네. 암세포를 내포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대장 용종이 아주 작을 때는 암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네. 반면에 3cm 이상 될 때는 한 30%가 그러니까 1인치 정도쯤 되면 이가 넘으면은 암세포가 내포될 확률이 한 30%쯤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암의 위험이 따르고요. 그렇군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혹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깨끗하고 어떤 분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제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몇 차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보통 첫 대장 내시경 검사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 어느 정도 이분의 앞에 얼마 자주 검사하며 또 앞으로 위험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다른 이유 때문에 한 20, 30대 했는데 혹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7, 80대 했는데도 깨끗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용종이 개수보다는요, 크기가 얼마나인가 이것이 더 암 위험성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데 잘잘한 게 많은 거하고 그거보다 숫자는 적지만 제법 사이즈가 한 1인치 정도 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위험한 쪽이죠? 사이즈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으면은 그 많은 것들이 다 자라서 그 중에 하나가 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하지만 현재로 볼 때는 그렇죠. 현재는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크기가 더 위험한 거고. 그리고 이 제거하기도 그만큼 힘들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더 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도 뿌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나무를 파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파내기 힘든데 이 장은 참 얇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곱창 전골 들어보셨겠죠? 예. 얼마나 얇습니까? 거기에 혹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장도 비슷한가요? 그렇죠. 두께가?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데 그렇군요. 2, 3cm 되는 그런 혹이 자라고 있을 때 그걸 자를 때 좀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구멍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좀 작을 때는 그만큼 위험이 덜 따르니까 네.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네, 그럼 용종은 뭐 혹처럼 이렇게 혹부리 영감님 할 때 혹처럼 동구스름한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편편한가요? 다 달라요. 달라요, 네, 모양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넓적해서 빈대떡같이 생겼다는 혹도 있고. 그런 용종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그 버섯처럼 네. 이렇게 자라는 혹도 있는데 사실 빈대떡같이 생긴 혹을 제거하기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대패질하는 식으로 잘라내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반면에 버섯 같은 경우는 그냥 싹둑 자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마다 그 얼굴 쉐입이 다른 것처럼 혹의 모양 역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납작한 혹들은 놓치기도 쉬울 정도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경우일수록 저희가 좀 약간 좀 더 신경을 더 써서 제거하는 데 시간도 좀 많이 더 걸리고 네. 또 좀 위험도 좀 더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지금 대장 용종이 생기는 원인, 대장암의 원인,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정확하게 원인을 꼽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대장 용종 및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첫째는 유전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대장 용종이나 암이 있으면은 아들이나 딸이 그런 문제가 있을 가망성이 200에서 300%예요. 두세 배.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집안 내력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 삼촌, 이모 대장암이 있을 때는 나이 40부터 검사가 추천됩니다. 반면에 그런 병력이 없는 분들은 50부터 추천이 되고요. 네. 다른 이유를 따진다면은 환경적인 요소가 되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육식 과다 섭취, 네. 또 비만, 담배, 흡연, 그리고 섬유 섭취의 부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육식을 많이 한다든지 기름진 거 그리고 담배 핀다든지 이런 거는요. 원인이 된다 말씀하시면 그렇겠지 하는데 비만은 어떤 상관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암 발병이 많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만하면은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비만 환자들의 암 발생률은 이 비만하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반적인 암이. 네. 그러니까 모든 암이. 네. 그래서 대장암 역시 많지만 췌장암도 많고 또 다른 유방암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만하신 분들이. 네. 왜냐하면 보면은 이 유방이 사실 지방이에요. 이걸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네. 근육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방인데 아무래도 살찌신 분들이 거기 지방에 좀 과다 축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모든 암 발생률을 볼 때 살찌신 분들이 살 덜 찐 분보다 암 발생률이 높고 대장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살찌는 것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찐 분들이 당뇨가 많아서 그런지 네. 또 그분들의 전반적인 식생활이 그런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지만 비만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암뿐이 아니라 당뇨, 혈압 모든 성인병의 건강을 근본적인 위해서. 원인이 네. 비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좋은 약 사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날씬하게 체중을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또 이 몸매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죠. 그건 2차적이지만 네.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대장 용종이라든지 암의 원인은 이제 1차적인 거는 유전일 네. 경우에 만약에 직계 중에서 대장암 발병 경력이 있으신 분들 한 40살부터 검사를 하시고 네. 일반 분들은 50살 되시면은 시작을 꼭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한 번은 말씀이시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한 번은. 그래서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를 그렇죠. 보셔야 그러니까 되는 이 검사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하셨을 때는 10년에 한 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평생에 한 3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힘든 10번 하셔야죠. 반면에 문제는 준비가 좋지 않을 때.
예, 그러니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대학교 때 시험, 입시 때 시험 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질이 좋아야 되는데, 준비가, 중요하고, 이것은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간호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깨끗하게 장을 청소하고 오셔야지만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장이 정말 깨끗하다, 10년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용종이 있다. 그럼 몇 개가 있냐? 또 네. 혹이 얼마나 컸냐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 게 결정돼요. 그때 이제 전문의께서 얼마 있다 오십시오 하고 그 기한을 말씀을 해드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혹이 찾기가 힘들고 납작하다 나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완전히 다 제거하기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때도 있고요. 네. 따라서 그런 분들은 빈도가 굉장히 자주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왜 다른 사람은 내 친구는 10년마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하냐. 나는 이렇게 왜 5년 마다 오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검사가 많이 필요하신 분이 이 혹의 성격이나 이 생김새 또 이 혹 세포가 굉장히 진전된 경우가 있어요. 예. 암에 가까운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좀 주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사 기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검진이 이제 결정되는데 네. 깨끗하신 분은 10년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이 암이 이제 걸렸다 할 적에 네. 전이 되는 것 이것이 무서운가요? 그러니까 보통 대장암은 네. 0기서부터 4기까지 네. 나눠지는데 4기는 무슨 뜻이냐? 암세포가 장벽을 뚫고 이 다른 기관, 특별히 간에 이전됐을 때 내려지는 진단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0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4기가 되기 전에 0기 발견해서 가끔 주변에서 전이만 안 되면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죠. 전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아주 무서운 건가 해서 질문드렸어요. 그만큼 생존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0기는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예요. 네. 반면에 4기가 될 때는 한 4%? 5년 생존율이. 그러니까 100명 중 4명만 5년을 넘길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생존율이라는 단어 참 마음에 안 드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런 회계적,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그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0기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라 이거죠. 네. 네, 예. 네. 그럼 이제 원인의 경우는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을 꼽으셨는데요. 네. 진단하실 때는 이렇게 오피스에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내시형 센터에서 해요. 내시형 센터 아니면은 병원에서 하는데 LA는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위장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피스에서 겸사 대장 내시형 센터를 설치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네. 또 일부러 병원 큰데 찾아가시고 그럼 또 많이 기다리시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예. 그럼 용종을 떼어내고 났을 때 사이즈가 크다 하면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경우도 있으셨어요? 2달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2달에 한 번도요? 왜냐하면 못 떼냈으니까. 반만 떼어내거나 네. 한 3분의 2만 떼어냈을 때는 남은 거는 확실하게 아니까. 네. 또 혹세포에 암이 발견됐을 때는 조금이라도 남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재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용종하고 선종하고 차이는 어떤 거죠? 용종은 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혹 중에서 세포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선종혹이 있고 비선종혹이 있습니다. 선종혹이라는 것은 놔두면은 커서 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세포를 뜻하는 거고, 이건
협력으로 내려지는 병리학적 진단입니다. 네. 반면에 그 비선정적인 혹은 암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내장 내시경을 했을 때 75% 이상이 선종입니다. 따라서 뭐 거의 대부분은 암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혹이에요. 그렇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네. 확인하는 이유는 선종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암세포가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혹의 크기가 클 때, 그때는 저희가 그 가능성을 또 걱정하고 또 혹인데도 이 암의 그 혹의 뿌리에까지 암이 진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조금 나오면 안 되니까 예. 그 장을 제거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부분적인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얼마를 잘라냈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듣는데요. 일반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장 그렇죠. 길이가 짧아져도? 그렇죠. 왜냐하면 장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변의 그 저장, 네. 창고고요. 두 번째는 수분 흡수예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하지 않고 장이 하나도 없어도 이제 백을 차요. 이 변이 그 백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예, 그래서 그 배에다가 그걸 달아가지고 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암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네. 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다 절제했을 때 그분들이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물론 미관적이나 또 이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하죠. 뭐 사우나 간 데도 못 가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그 미주 내에서 한인분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그렇게 높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양 사람들은 저는 넘버원이에요. 동양인 중에서 한국인이 제일. 그래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보다도 가장 넘버원이세요. 예, 그 별로 좋지 않은 건데,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점점 여기에 대해서 좀 계몽이 돼서 아는 분들도 많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네, 그럼요. 위내시경 이제 막 계몽이 되셔서 이제 뭐 다들 여러분들 그렇죠. 아시고 또 검사를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장 내시경도 한 몇 년 전보단 지금 굉장히 많이 아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네. 또 관심 안 두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군요. 보통 주변에 뭐 친구분이나 이런 분들의 지금 뭐 검사했다든지 네. 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알게 되는 분들이 많고 사실상 그 건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는 뭐 이런 거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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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장암의 치사율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는 어떻게? 네. 뭐 어느 만큼 진전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은요. 네. 이 암에 걸렸을 때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망할 확률. 그러니까 이건 몇 개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도에 연기는 따라 100%, 다르겠지만. 연기는 100%, 그러니까 뭐 췌장암의 경우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그거는 그 수술이 일단 진단을 받았을 때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불치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는데 대장은 그거보다는 좋은 편이에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아예 그냥 용종을 제거함으로써 아예 암을 방지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게 끝나실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뭐 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물론 대장 용종을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아스피린 드는 거 하고 아스피린이요? 네. 그리고 비타민 D 하고 또 채소나 곡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건 나왔지만 확실한 건 아닙니다. 모든 거가 지킬 건 다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식사나 또 아스피린, 비타민 D 그러니까 뭐 베이비 아스피린 정도 그렇죠. 드시고 비타민 D 복용하시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꼭 하셔야 되겠어요. 뭐 하셔서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이거를 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이제 가끔 이제 아는 분 중에서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우르르 몰려오시죠. 뜨거워 네. 하고 이제 네 마음이 달라지시게 되는군요. 네. 네, 건강이 있는 아침 초대석 오늘은 위장내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최명기 박사님 전화번호 말씀드립니다. 213-387-9000번 213-387